라임의 주범 김봉현이와 또 종범 이종필은 라임 부사장입니다. 김봉현은 김 회장이라고 불리우는 스타 모빌리티 회장입니다. 이 둘이 같이 있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자, 그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죽었니 어쩌니 막 이렇게 한 자칭 조폭과 또 자칭 인척 아줌마 그리 살지 마세요. 제가 그걸 믿고 헛소리 했다가는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별별 교란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어제 저녁 9시에 서울 성북구 한 빌라 노상에서 김 전 회장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자, 왜 경기 남부지방지능범죄수사대가 붙들었을까요? 자, 경기도에 그 버스회사 인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돈을 160억 빼먹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 경기 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나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시 45분에는 이 빌라에서 이종필이도 검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빌라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는 9시에 잡고 하나는 10시 45분에 잡았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차례대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이 빌라에 함께 은신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월 달에 도망을 갔는데 하나는 작년에 11월 달에 도망을 갔고요. 지금 둘 다 지금 잡힌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검찰에 잡혀야지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거 또 뭘 경찰이 정권하고 관여해서 눈치 보니까 이거 경찰이 잡아가지고 또 이들 증거들을 없애고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경찰의 이런 정치적인 입장들을 하도 많이 걱정들을 하니까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경찰이 잡아가 이제 구속이 될 거고 영장 청구가 되겠죠. 그러면 구속되면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들을 갖다가 조사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각각 징역 10수년씩 안 받으려고 하면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김봉현의 스타 모빌리 회사가 지난 3월 18일 서울 남부지검에 김봉현이가 회사 돈 517억을 횡령했다고 고소를 했고요. 김봉현은 라임에서 투자받은 자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또 수백억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자, 라임에서 지금 이렇게 돈을 빼먹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종필은 11월 구속을 앞두고 돌연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튀었어요. 김봉현의 경우 이 뉴시스가 언론사가요. 대포폰 번호 2개를 입수를 해가 통화를 시도하니까 해외 로밍 중인 안내 방송이 없이 곧바로 신호가 울리며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다 검찰들도 그렇게 보더니만 결국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임 수사에 탄력이 지금 붙게 될 거고 이제 주범 둘이가 잡혔어요. 행정관은 구속돼 있고 경찰은 이종필을 이 수배관서인 남부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고 김봉현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아마 역사상 도망 다닌 사람 중에 가장 황제 도피를 했을 건데 이종필은 도망가기 전날 4억 8천만을 회사에서 챙겨갔고 김봉현은 총 24억 정도를 들고 일단 도망을 갔답니다. 경찰은 20명 가까운 전문 검거팀을 투입해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둘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CCTV에서 김봉현이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택시를 계속 7번, 8번 갈아타는 모습이 지금 포착되는 등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교란을 시켰다고 합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알면서 이들을 잡는 타이밍이 지금 아주 교묘하게 총선 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잡을 수 있었으면 제가 볼 때 이자들도 총선 전에 잡을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자들이 잡혔으니까 이자들에 대한 지금 연관을 하고 있는 정치인, 배우들을 캐는 문제가 핵심인데요. 이종필은 라임에서 지금 펀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이렇게 모으고 그 돈을 어떻게 또 투자를 해서 운용한다, 이런 설계를 갖다가 주도했고, 또 투자한 돈이 다 날라가거나 빼먹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난 뒤 돌려막기 투자로 손실을 은폐한 장본인이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가로채거나 로비에도 썼다고 해요. 자, 김봉현은 이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김봉현이 돈을 주로 갖다 빼돌리고 횡령했는데 무슨 전주 역할을 했는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검찰이 이제 둘 다 잡혔고, 나머지 이제 뭐 도망간 사람 별 의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 다 잡았기 때문에 라임 수사가 건물사를 지금 이렇게 가를 걸로 보이고, 어제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어제 오전 11시 40분에 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내 금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래서 규정상 이미 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지금 이 포함이 돼 있어 금융위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자산운용과라는 금융위 산하부서에 지금 압수수색을 나왔는데, 그래서 유관 자료를 전체를 들고 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지도 감독을 받는 금감원이 이번 사태와 관계 있다고 이렇게 알려졌고, 금감원 직원인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금 이미 구속이 되었죠. 김봉현과 이 김정훈입니까, 행정관, 그 두 사람은 고향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종필이가 도망가기 전날 여의도 호텔 커피숍에서 김봉현을 만났는데, 그때 김봉현이 지금 운전기사를 통해가 4억 8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김봉현이한테서 이종필로 건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고 논현동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까지도 지금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가 도망 다니다가 또 서로 연락을 돼서 이제 성북에 있는 빌라에서 같이 있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김봉현을 먼저 잡았고, 김봉현을 추궁해서 인근 또 단독주택에 이종필이가 따로 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이 이 둘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잡는 과정에서의 이야기가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날 오후 9시에 잡을 때 이들 숙소에서는 수십 개의 대포폰이 있었고, 강남의 호텔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성북의 빌라로 이렇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경찰이 이제 실마리를 잡은 것은 김봉현의 자금 관리를 했던 최측근 이 김모, 지금 구속됐는데 스타 모빌리티 사내 이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 가족에게 수상한 남성이 접근을 해서 계속 이렇게 얼쩡거리길래 이 사람이 김봉현의 조력자일 거라 생각하고 뒤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은 매번 택시를 탔는데 짧은 거리를 택시를 서너 번 갈아타면서 이동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따라붙어서 지켜보니까 한 식당에 김봉현이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경찰은 현장에서 김봉현을 바로 검거하지 않고 또 미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신처를 찾기 위해 그랬다는 겁니다. 은신처를 찾아야 증거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봉현이가 택시를 서너 차례 바꿔타고 이렇게 또 이동하다가 결국 자기 소굴도 들켰고 옆에 살던 이종필 등 다른 일당들도 체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건물사를 라인 부분에서 타고 있어요. 신라젠도 지금 건물사를 타고 있습니다. 이 문은상이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 버는 것도 없으면서 미국에 또 자회사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임금 명목으로 그에게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을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향신문이 취재하니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가 최근 문은상이가 2017년 6월쯤 회사 주요 임직원들에게 신라젠 미국 자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선 한 달 뒤에 신라젠 미국 자회사에서 내가 임금을 받겠다, 회사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문은상이 강행을 해서 미국 자회사인 신라젠 바이오 테라푸틱스라는 회사로부터, 지금 이름이 이제 신라젠 바이오라고 바뀐 모양이에요. 임금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바이오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그에게 임금을 받아왔는데,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라젠이 지금 2019년 신라젠 사업 보고서를 보면 문은상이는 신라젠 본사에서만 연봉 7억 5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영진 중에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 외에도 문은상이는 신라젠 바이오에도 최고 경영자, 비상근 최고 경영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신라젠 바이오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항암 바이러스 관련 글로벌 임상 연구 개발 제조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팩400 임상 연구도 이 회사에서 했다는 거예요. 신라젠 바이오가 발행한 주식 전량은 신라젠이 가지고 있어요. 신라젠 바이오는 이 구체적인 정보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문은상이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지금 미국 자회사의 임금을 수령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의 신라젠 수사는 세 갈래라는 거예요. 하나는 전직 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떼돈을 번 거. 즉 팩400 임상 실험이 작년 8월에 중단될 것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본 거. 그 다음에는 문은상 등 전현직 임원 4명이 2014년 3월이면 딱 이철 VIK가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빠지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무자본으로 BW를 인수해서 대주주가 되었다는 것. 결국 신라젠에서 돈 갖고 와서 은행에 넣었다가 결국 은행에서 돈 빌리는 척 해놓고 신라젠 돈으로 메꾸고 자기들은 그냥 꼭 먹고 알 먹고로 주식을 1,000만 주나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은상의 미국 자회사 임금 수령 횡령 배임이라는 거예요. 자, 신라젠은 이걸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 검찰이 이제 신라젠에 대해서 바짝 압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이제 자신을 향한 권력의 압박이 완전히 가시화되고 있고 본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총장으로서 수명이 이제 끝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진을 하면서 신라젠과 그리고 라인 부분에서 이제 중대한 이 산을 넘고 있습니다. 곧 이들의 지금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아마 이 국민들이 경악할 상황을 지금 목격하게 될 거라 봅니다.